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드백이 곧 출시되길 바란다. 2. UAE는 한국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를 넘어 최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을 향한 세계 외신들의 반응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중요해진 폴란드로부터 시작된 한국 방산 대규모 수출은 한국 방산 무기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품질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납기일에 전 세계 군 당국은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폴란드로 가는 K2, K9의 출하식이 끝난 지 35일 만에 로켓 배송으로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폴란드 군 당국으로부터 한국은 무한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폴란드의 한국의 전차,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폴란드인들은 이제야 안심하겠다며 환호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엔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한국어로도 통역되며 폴란드 전역에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폴란드 방송에서도 군 장성이 나와 한국 방산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오늘은 한국산 명품 무기를 전달받은 폴란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CNN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탱크 굉음을 발사하는 포탄 뼛속까지 흔들다. 이것이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이라는 타이틀로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CNN은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해 국방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2012에서 2016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의 1%에 불과하던 한국은 이후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며 무기 수출국 중 가장 큰 증가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며 엄밀히 따지면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전투를 중단시킨 게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이 끝난 후 처음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군에 의존했지만 1970년대에 들어 자국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방산업체들은 장갑 차량 등 군사력 발전을 위해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K9 자주포의 경우 3일에 한 대꼴로 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이 지니고 있습니다. CNN은 하나디펜스 창원 공장에는 로봇이 7개 스테이션 조립 라인에서 결합해 47톤의 철강, 기계 및 전자 제품을 한 번에 조립할 수 있다며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100분의 1mm의 정확도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의 잭과 틀링 지상전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완벽한 시험장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CNN도 한국의 사계절은 영하의 겨울부터 계절풍, 섭씨 30도 이상의 여름 더위까지 다양하다며 평지와 산악 지형을 모두 가지고 있어 K9 등 군사 장비를 수출국에 맞게 맞춤화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맞춤형 무기 인도에 CNN도 놀라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최근 폴란드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한 폴란드 삼성 장군이 가장 잘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송 매체에 출연한 폴란드 삼성 장군은 한국과의 무기 도입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그 이유로 한국은 매우 뛰어난 첨단화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납기 시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무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부터 도입까지 최대 5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빠른 납기가 가능한 한국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K2 블랙팬서 도입과 관련해 논의 중으로 올해 안에 폴란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K9 역시 곧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필요한 무기로 K9 자주포를 꼽았는데 앞서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천무와 같이 적에 대한 명령 통제센터를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K2의 경우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M1 에이브럼스와 함께 주력 전차로 활약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뷰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로켓 배송으로 도착했습니다.
빠른 배송의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에게 뜨거운 감사 인사를 보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연일 뽐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얼마 전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첫 인도분이 폴란드 북부 그 단이어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항구에 도착해 하역을 마친 K2 10대와 K9 23호는 늠름한 모습과 위용을 드러내며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줄지어 나란히 놓인 K2, K9은 그동안 애타게 기다린 폴란드 군 관계자들을 직접 맞이하며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초도물량 입하 환영 행사엔 폴란드 대통령부터 폴란드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해 버선발로 마중 나왔는데요. 실제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 관계자들도 그 뒤니 아예 서해 무기 인도식에 참석해 로켓 직구급 속도로 도착한 K2와 K9을 같이 맞이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초도 물량을 긴급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은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현지에 보냄으로써 폴란드 부탁을 들어준 셈인데요. 출하식이 끝난 지는 35일 만에 바로 배송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날 인도된 물량은 현지에서 인수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납품이 완료된 뒤 폴란드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빠른 인도가 이뤄진 만큼 폴란드 대통령이 무기를 받은 후 내놓은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날 폴란드 대통령의 감사 인사말 한마디는 한국어로까지 통역되며 폴란드 땅에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K2, K9이 총알 배송으로 오자 감동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보통은 뭔가를 받을 때 오래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지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기다렸던 물건이 워낙 빨리 대한민국에서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초도 물량 배송을 완료한 데 대해 감탄한 셈입니다. 또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 군이 이런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용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폴란드에선 러시아와 전면전을 위해 하마 장갑차 레드백의 대량 도입을 타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이 소식을 들은 푸틴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형 장갑차의 최종 사양을 확정하면서 이르면 올해 내 도입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으로 최근 폴란드에서 시험 평가받는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레드백 PL-21에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포탑을 탑재한 최종 사양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자체 개발 중인 장갑차 보르속에 보완 수단으로 한국 보병전 투장갑차 예즈-21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예즈-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으로 이뿐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폴란드에서 현지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레드백의 기동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연에는 레드백이 도입될 경우 실제 운용하게 될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사단 병사들도 직접 참관했는데 레드백을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 육군 관계자가 레드백은 현재 운용 중인 BMP-1 보병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며 폴란드 내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첨단 무기 도입이 시급해졌는데요. 이런 분위기만 보면 레드백 폴란드 수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레드백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자 중국에서도 본인들이 만든 장갑차가 더 뛰어나다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달 중국 방산 전시회에서 중국의 차세대 전투 보병장갑차가 공개됐는데 영락없이 외형은 레드백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 중국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잘 나가자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억지로 내놓은 티가 나며 전 세계적으로 놀림감이 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포탑과 반응장갑 모두 레드백과 흡사한 모습을 보였고 중국제 고무 궤도를 새로 선보였지만 VT4를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고무 궤도와 함께 비틀린 발을 탑재시키는 등 상추만은 2개를 장갑차에 달아 설계 실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즉 레드백을 따라 해서 고무 궤도를 달고 싶었지만 이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중국이 계속해서 헛발질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산 무기 도착에 급하게 뛰어나와 감사 인사를 표하기까지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산 명품 무기를 인도받은 폴란드의 벅찬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빠른 납품 역량에 매료된 폴란드는 앞으로도 한국 방위산업에 큰 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업계에는 제2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국내 기업 수십 곳과 투자 업무 MOU를 체결하는 등 사우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나움시티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사우디는 현실세라 불리는 빈 살만 왕세자 주도 아래 2016년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분을 발표했는데 나움시티는 그 핵심입니다. 나움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의 44배 넓이 부지의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에 걸쳐 저탄소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670조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한미글로벌은 총괄 프로그램 관리를 따냈는데요. 이렇듯 지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수주 대전에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추가 수주 잭폿이. 그런데 최근 사우디 이외의 중동의 어느 한 국가에서 한국이 지어준 건물을 화폐에 새기겠다고 밝히는 등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사우디의 미래 신도시 나움시티 프로젝트를 계기로 중동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 중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UAE를 방문하는 등 회장 취임 이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든 알라얀 UAE 대통령을 만났던 이 회장은 이번 방문 때도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9년에도 이 회장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아부다비와 삼성전 화성 사업장을 교차 방문하는 등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일찍이 중동에서의 신사업 발굴에 주목해왔는데 과거 사장단 회의에서도 중동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석유 의존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출장에서도 중동 상황을 점검하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들이 중동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부다비는 180억 달러를 투입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마스다르 시티를 건설 중으로 5G, 반도체 등 ICT 분야에서 UAE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최근 중동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축이 국가 간 경쟁 양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사우디가 나움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한 가운데 UAE도 이에 질세라. 2010년 건설된 계획도시 마크 다르게 제2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UAE 아부다비는 탄소 제로 목표와 UAE 넷제로 2050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7개 녹색 건물로 구성된 새로운 스마트시티 마스다르 시티 2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아부다비시가 공식 발표했으며 디자인을 담당한 세계적인 디자인 업체 우즈베인곳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는데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MC2 개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확장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등 탄소 제로, 지속 가능성,
기술 및 웰빙에 대한 마사들의 확장판입니다. 해당 개발 작업은 올해 시작돼 2024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7개의 단일 및 다중 목적의 건물이 건설될 계획입니다. 그중 6개의 건물은 최고 수준의 친환경 건축 사양으로 마스다르 시티 이 본사 건물은 아부다비의 첫 번째 탄소 제로 에너지 오피스 빌딩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마트 시티 사업에 본격 나선 UAE엔 대표적으로 한국이 지어준 바라카 원전이 있는데요. 한국은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전을 사용하기로 한 아랍 국가에 처음으로 원전을 공급하면서 이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과거 한전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 4기를 UAE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3호기까지 완공된 상태입니다. 바라카는 아랍어로 신의 축복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남은 4호기까지 건설 가동되면 바라카 원전 단지는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책임지게 되며 이에 따라 한국형 원전이 곧 지역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원전이 이번에 UAE 화폐에까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UAE가 새롭게 발행하는 최고액권 신권에 불과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의 모습이 담긴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건국 51주년을 맞아 새로 선보이는 최고액권 지폐 1000디르함 뒷면에 현재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단지 원자로 4기 정경 도안이 들어갑니다. 1000디르함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통용될 예정으로 중앙은행은 새 지폐에는 UAE의 정신과 성공 스토리, 문화를 담아 강조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폐의 앞면에는 UAE의 화성탐사선, 희망후와 세이크 자든 빈 술탄 알라아얀 UAE 초대 대통령의 CBUAE는 신권 뒷면에 바라카 원전 단지 모습을 담은 이유에 대해 UAE의 또 다른 세계적 성과를 부각하고자 했다며 이 단지는 국가 에너지원 다양화의 핵심인데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 UAE가 관련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UAE는 이런 친환경 콘셉트에 따라 해당 신권도 폴리머 재질로 만들어 전통적인 지폐보다 수명이 3배 길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UAE는 한국형 원전 모습을 화폐에 새겨 넣을 정도로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UAE는 석유 부국이지만 석유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데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어 한국형 원전이 UAE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UAE와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경쟁하고 있는 사우디에서도 원전 수주의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앞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도 국내 원전 업계에선 수주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 원전 수주를 두고 러시아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빈 살만 왕세자의 회담 의제로 원전이 채택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으로 사업비 규모는 12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5월 입찰 공고를 내고 한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현재 수주전은 한전과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는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운영과 가격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당시 경쟁 상대인 프랑스 아레바가 제시한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원전 건설과 운영은 UAE가 최근 화폐에 그려 넣을 만큼 성공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형 원전이 UAE 화폐에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이 사우디에도 전해진 만큼 또 다른 원전 수출 소식이 조만간 또 전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움을 준 가나에서조차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월드컵 16강 진출의 공로자 중 하나인 가나를 방문한 국무총리는 최근 가나 대통령에게 한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뤄낸 존경의 대상이자 롤 모델이라는 이 자리에서 가나의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원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부탁을 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나 정부는 원전건설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전 도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해 우루과이를 맞서 열심히 싸워준 가나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기. 이렇듯 세계 에너지 위기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원전의 주축인 한수원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전력의 30%를 생산하는 한수원은 에너지 안보 위기와 탄소 중립 가속화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은 이미 기술 자립화에 성공하면서 계획된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만들 수 있는 시공 능력도 최고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이 공기 지연, 사업비 초과 등 문제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에서 공기와 예산을 지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한수원의 할 일이 더욱더 많아져 바빠질 것 같은데요. 한국형 원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중동을 비롯해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